행동하지 않는 것은 의심과 두려움을 낳는다. 행동은 자신감과 용기를 낳는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싶다면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하고 있지 마라. 밖으로 나가 움직이고 행동하라. 가만히 있을수록 마음은 더 복잡해진다. 머릿속은 점점 무거워지고 생각은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불안은 자라난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신중히 고민해보지만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 생각은 그렇게 안개처럼 흐릿해지고 행동은 끝내 멈춰버린다. 그렇게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흘러도 여전히 같은 자리에 머문다. 마음은 분명 바쁘게 움직였지만 삶은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멈춰 있다. 우리는 이것을 우유부단함이라고 부른다. 우유부단함은 단순한 결단력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 이면에는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어 그런 것이다. 실수에 대한 압박,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선택에 따른 책임감. 이런 것들이 마음을 뒤엉키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도망친다. 선택을 미루기 위해 고민이라는 이름의 생각 속으로 숨는다. 그렇게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 채 스스로를 올가맨다. 문제는 생각의 부족이 아니라 움직임의 부재에 있다. 생각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삶은 바뀌지 않는다. 변화는 언제나 움직임에서 시작된다. 완벽한 판단, 완벽한 준비를 기다리며 멈춰 있는 사이 작게라도 움직인 사람은 어느새 앞으로 나아가 있다. 막연한 다짐이 아니라 망설이는 이들이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짚어보려 한다. 아주 작고 단순한 행동부터 시작해보자. 처음에 발걸음이 작아 보이더라도 그것이 두려움을 뚫고 나아가는 가장 현실적인 길이 될 것이다. 머릿속이 복잡한 건 단순히 고민이 많아서가 아니다.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를 몰라서 혼란한 것이다.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수많은 가능성을 한꺼번에 고려한다.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많이 분석한다. 그러나 생각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판단은 어려워지고 확신을 잃게 된다. 끝없이 비교하고 계산하다 보면 처음에 가졌던 동기조차 흐릿해지고 만다. 이때 필요한 것은 더 나은 정보가 아니라 단순한 움직임이다. 움직임은 몸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마음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가볍게 산책을 나가거나 방안을 정리하는 것처럼 물리적인 활동은 생각을 자연스럽게 정돈하는 효과가 있다.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치던 불안이 몸을 움직이는 사이 정리되기 시작할 것이다. 이 움직임은 반드시 크고 거창할 필요는 없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 침대를 정돈하거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책상 앞에 앉아 펜을 드는 것처럼 작고 반복적인 행동이 삶의 흐름을 다시 복원시킨다. 정지된 생각을 억지로 밀어내려 하기보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도록 몸을 먼저 움직여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사람은 생각보다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머리는 지금은 행동할 시간이라고 인식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잡념을 걸러내고 지금 가장 필요한 판단에 집중할 수 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일수록 단순한 루틴부터 되살려야 한다. 루틴은 판단을 단순화시키고 반복 속에서 방향을 만들어낸다. 의미 있는 행동을 작게라도 시작하라. 큰 결정을 내려야 할 때일수록 움직임의 시작은 더 단순해야 한다. 생각은 행동에 따라 정리된다. 움직임은 생각 정리의 가장 좋은 수단이며 그것이야말로 우유부단함을 벗어나는 첫걸음이다. 사람은 하루 평균 3만 번 이상의 선택을 한다. 그 무의식적인 선택들 속에서 우리의 뇌는 점점 지쳐간다. 선택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시작된다. 어떤 옷을 입을지, 아침은 뭘 먹을지, 오늘 일정은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작고 사소한 선택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결정은 우리의 에너지를 조금씩 소모시킨다. 그렇게 정작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순간에 사람은 지쳐버린다. 판단력은 흐려지고 집중력은 떨어지며 우유부단함이 들이닥치게 된다. 우리는 이 현상을 결정 피로라고 부른다. 결정 피로는 단순히 게으름이나 성격 문제가 아니다. 복잡하게 얽힌 선택지들이 문제의 근원이다. 주변 환경이 지나치게 많은 선택을 요구할 때 사람은 선택 자체를 회피한다. 정리되지 않은 환경에서는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기 어렵다. 사소한 일 앞에서도 자신감이 떨어지고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까지 생긴다. 결국 이런 흐름은 우유부단함으로 이어진다. 이 모든 악순환은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끊어낼 수 있다. 바로 주변 환경을 결정 없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선택지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매일 입는 옷을 고정된 몇 가지로 단순화하고 아침 루틴을 일정하게 구성하며 할 일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만으로도 내는 많은 부담을 덜 수 있다. 정돈된 공간은 곧 정돈된 생각을 이끈다. 루틴화된 일정은 결정해야 할 일을 그저 해야 할 일로 바꿔준다. 사람은 선택을 피할 때 안정을 느낀다. 불확실성을 줄이고 루틴을 정립하면 우유부단함은 사라지고 행동의 속도는 빨라진다. 우린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직 실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황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정을 미룬다. 그렇게 미뤄지는 것들은 결국 시작하지 못한 일이 되어간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는 자연스러운 욕망이다. 그러나 그 욕망은 때로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기도 한다. 완벽을 꿈꾸는 마음이 오히려 시도를 막고 성장을 가로막는다. 완벽한 타이밍은 없고 완벽한 시작은 없다. 그래서 언제나 먼저 움직이는 쪽이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 완벽주의는 사실 두려움을 잘 포장한 말이다. 실수하면 어쩌지,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싶어라는 마음 뒤엔 실패에 대한 공포가 숨어 있다. 그래서 시작을 늦춘다. 스스로 정한 높은 기준 때문에 매번 출발선 앞에서 주저하게 된다. 시행착오를 통해 부족함을 메워가고 방향을 조정하며 나아질 생각을 하는 편이 훨씬 낫다. 잘 시작하는 사람보다 일단 시작하는 사람이 더 멀리 간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진짜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 시작은 미숙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서툴게라도 시도해야 한다. 처음부터 높은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작게 시작해서 그 안에서 익숙해지고 흐름을 만들어가야 한다. 책을 쓰고 싶다면 글 한 문장이라도 써봐야 하고, 운동을 하고 싶다면 5분 스트레칭부터 해봐야 한다. 행동의 문턱은 낮을수록 좋다. 높이 세운 기대는 실패의 가능성을 부풀리고 시작조차 어렵게 만든다. 진짜 변화는 결심이 아니라 실행에서부터, 실행은 완벽한 순간이 아닌 지금 이 순간 시작된다. 두려움은 생각보다 순식간에 다가온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사람은 머릿속으로 수십 가지의 나쁜 결과를 먼저 그려낸다. 실수했을 때의 창피함, 실패했을 때 마주칠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실패를 인정해야 할 때 느낄 좌절까지. 이 모든 감정은 아직 경험하지도 않았지만 이미 상상만으로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고 시작을 미루게 한다. 하지만 두려움은 생각만으로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머릿속으로 괜찮다고 수백 번 되뇌어봐도 두려움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두려움은 추상적이지만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간단하다. 사람은 직접 경험할 때만 진짜로 안심할 수 있다. 그래서 아무리 작고 사소해 보여도 하나의 행동을 끝까지 해낸 경험은 생각보다 강력한 힘을 지닌다. 발표가 두렵다면 거울 앞에서 1분간 말해보는 것으로 시작하자. 마라톤 완주를 목표로 삼고 있다면 처음엔 하루에 10분씩만 뛰어보자. 이런 작은 실천은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그렇게 마음속 불안이 정리된다. 두려움은 막연함에서 태어나지만 해소는 언제나 현실적인 성취에서 비롯된다. 스스로의 능력을 확인한 순간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일 작은 성공 하나를 계획해야 한다. 그 성공은 반드시 화려할 필요도 완벽할 필요도 없다. 해냈다라는 느낌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이 느낌이 점점 더 큰 실천으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단 한 번의 큰 성공보다 반복되는 작고 확실한 성공이 훨씬 더 오래 간다. 그것이 자신감을 만들고 자신감은 곧 더 높은 목표를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만든다.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행동이다. 단순한 행동, 작은 성공, 그리고 그렇게 무한히 반복하기.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두려움을 잠재운다. 결심만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새해가 되면 신년 계획을 적으며 올해는 다를 것이라고 다짐한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면 그 의지는 흔들리고 몇 주 후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결심이 부족했던 걸까? 아니다. 우리의 결심은 충분히 진지하고 절박하다. 문제는 그것을 뒷받침할 지속성이 없다는 것이다. 진짜 변화는 반복되는 행동 속에서 만들어진다. 그리고 반복은 단순함에서 출발한다. 너무 거창한 계획은 반복을 방해하고 과도한 기대는 지속력을 떨어뜨린다.
그래서 시작은 작을수록 좋고 반복은 규칙적일수록 강해진다. 짧은 시간이라도 그 시간 동안은 정해진 동작에 투자하는 것, 그것이 반복의 첫걸음이다. 처음엔 의미 없어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그 하루가 모여 일주일이 되고 그 일주일이 쌓여 한 달이 되면 스스로도 놀랄 만큼 많은 것이 바뀌어 있을 것이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반복하는 사람만이 끝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가장 이상적인 반복은 피로감 없이 지속 가능한 반복이다. 이를 위해선 반드시 리듬이 필요하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행동을 하며 스스로 리듬감을 만들어내는 것. 반복은 단순히 여러 번 움직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내 일상 속에 어떻게 섞여 들어갈 수 있는지, 흐름에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반복은 익숙함에서 힘을 얻고 익숙함은 결국 자연스러움을 만든다. 변화란 거창한 선언이 아니다. 그것은 매일 반복되는 행동 하나에 집중하고 그 하나를 오래도록 지속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결심은 변화를 시작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 변화를 유지시키는 것은 오직 반복뿐이다. 변화는 특별한 계기에서 시작되는 것이라 생각하는가? 삶의 방향을 바꿨던 순간들은 대단한 결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보다는 지극히 평범한 하루 속 사소한 실천 하나에서 시작된 경우가 더 많았다. 오랫동안 망설였던 일을 그냥 해본 날, 복잡한 생각을 미뤄두고 먼저 움직인 순간, 그 작은 행동이 하나의 리듬이 되고 반복이 되고 결국 변화를 이끌어낸다. 오늘 이야기한 이 방법들은 결국 하나의 방향으로 이어진다. 실천을 우선하는 삶. 움직임이 지속되면 생각은 자연스레 정리된다. 머뭇거림은 줄고 자신에 대한 신뢰는 조금씩 자라난다. 완벽하지 않아도 좋고 결과가 당장 보이지 않을 수 있다. 방향을 정하고 한 발을 내디디면 그걸로 된 것이다. 처음은 서툴고 어설플 수 있어도 반복되는 움직임 안에서 사람은 자신을 조금씩 새롭게 만들어간다. 진짜 변화는 대단한 계기를 통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움직임 속에 숨어 있다. 그 시작을 지금의 이 자리에서 만들어가면 된다. 생각을 덜어내고 움직임을 더하는 삶. 그 단순한 전환이 우유부단함을 벗어나고 싶은 이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출구가 되어줄 것이다.